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 처리 기사 실기 핵심 이론 4장 서버 프로그램 구현 중에서 네 번째 시간 배치 프로그램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 마지막 시간으로서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배치 프로그램은 특징이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이 일련의 작업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 수행하는 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일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배치 프로그램은 일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규칙 또는 정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 동작하는 어떤 일련의 작업에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 작업이 자동으로 일괄 처리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를 보겠습니다. 일단 배치 프로그램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대용량 데이터.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전달하거나 계산하거나 이런 동작들을 처리할 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동화.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거 없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 또는 어떤 스케줄링에 따라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제하고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견고성. 그러니까 잘못된 데이터나 데이터 중복 등의 상황으로 중단되는 일 없이 수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중간에 어떤 컨트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견고성이라는 거는 잘못된 데이터나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잘못된 데이터나 데이터 중복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으로 중단되지 않는, 그러니까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의 발생, 위치, 시간 등을 추적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로그를 남겨놓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성능,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필수 요소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배치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게 한다 그러면 대량의 데이터가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의 어떤 개입 없이. 그다음에 견고성, 어떤 잘못된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 중복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성,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에도 동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 위치나 시간 등 로그를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지정된 시간에 완료가 돼야 합니다. 배치 프로그램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유형은 이벤트 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 디맨드가 있고 전기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배치 프로그램의 유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뭐 실기 시험에 가로놓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아주 외우기 쉬우니까 이벤트, 온디맨드, 정기 배치 이렇게 세 가지 이온정 뭐 이렇게 꼭 뭐 앞자 따서 외우는 거 뭐 필요하시면 하는 것도 재밌겠죠. 이온 정 그죠? 뭐 사람 이름은 같네요. 어쨌든 이벤트 그다음에 온디맨드 그다음에 정기. 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벤트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거죠. 이벤트. 어떤 사전에 정의해둔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른 뭔가 충족이 돼서 이벤트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라는 거는 어떤 조건에 충족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한다. 조건 충족, 네. 이벤트. 그다음에 온 디맨드는 이제 당연히 온 디맨드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이제 디맨드라는 건 수요, 요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구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사용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발생되면, 요구가 있을 때 실행하는 거다. 그다음에 정기 배치라는 거는 정해진 시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주고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온디맨드, 정기 배치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배치 스케줄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치 스케줄러 부분은 앞에서 얘기해 놓은 뭐 예를 들어서 정기 배치라든가 또는 뭐 이벤트 배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어떤 반복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스케줄러를 배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스케줄러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배치 스케줄러의 개념을 볼게요. 일괄 처리를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도구이다. 그렇죠? 그래서 배치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지원 도구예요. 그래서 스케줄링 한다는 얘기는 뭐 시간을 제어한다든가 또는 일정을 잡아준다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스케줄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스케줄러는 특정한 업무 잡을 원하는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보통은 이제 제어하는 거죠. 몇 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잡 스케줄러라는 뭐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배치 스케줄러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뭐 스프링 배치 그다음에 쿼츠 스케줄러 뭐 이런 두 가지가 보통 이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배치는 이제 스프링 우리 이제 보통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프레임워크로 쓰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스프링 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스프링 소스사하고 엑센처가 개발한 거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DI, 뭐 AOP, 서비스 추상화 등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3대 요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처리를 할 수 있는 스케줄러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3대 요소,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3대 요소를 모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케줄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쓰는 어떤 특정 모듈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케줄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파일의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에서 그 배치를 하기 위한 아주 뭐 어떤 특정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처리라든가 뭐 AOP라든가 이런 것들, 서비스 추상화라든가 이런 것들 기능들을 관리할 수 있게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그 관리, 추적, 트랜잭션 관리, 작업 처리 통계, 작업 재시작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쿼츠 스케줄러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일괄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이것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응용 프로그램들을 배치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될 때 도와주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플러그인 되는 거죠. 이렇게 삽입돼서 동작할 수 있는 잡과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는 트리거로 분리하여 유연성을 제공한다. 뭐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뭐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시험을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치 스케줄러 중에 이제 크롬 탭, 크롬 명령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DBMS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또는 뭐 OS에서 제공되는 그런 DBMS나 OS 쪽에서 특히 뭐 리눅스에서 또는 유닉스에서 스케줄러 도구로서 사용되는 툴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리눅스 스케줄러 도구로 크런탭 명령어를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크런탭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케줄러를 실행시키기 위해 작업이 실행되는 시간하고 주기 등을 설정해주는 그런 표현식, 뭐 명령어 같은 거죠. 그래서 작업 예약 형식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작업 예약 형식은 초분시 일월 요일 연도 명령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명령어를 쓰고 그 명령어는 뭐 하는 거예요? 배치로 동작하는 명령어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시간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동작시킬 것이냐, 어떤 주기로 동작시킬 것이냐 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을 초분시 일월 요일 연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 밑에 필드를 보면 초, 분, 시, 일, 월, 요일 이렇게 있는데 연도는 보통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 분, 시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뭐 초를 빼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초를 넣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초는 당연히 이제 0부터 59초까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하고 그다음에 특수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특수문자는 오른쪽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의미하는 특수문자예요. 그다음에 분은 당연히 0부터 59분까지, 시간은 0부터 23시까지, 그다음에 일은 날짜는 1일부터 30일까지, 월도 1일부터 12월까지 뭐 영문으로도 쓸 수 있고요. 요일은 1부터 7 또는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표현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어떤 조건식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리크, 보통은 이게 아스트리크라는 용어로 쓰는데 별 표시를 하면 모든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리눅스나 다른 유닉스나 이런 어떤 명령어에서도 보통 우리가 어떤 문자를 생략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앞 A, B까지만 나오고 뒤에는 다 어떤 글자가 나와도 된다고 하는 걸 뜻할 때는 보통 이렇게 스트리크를 써주면 그다음에 A, B가 앞에 A, B가 들어가고 뒤에는 뭐 어떤 글자가 나와도 다 들어가도 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는 이 물음표는 해당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미사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기호는 이 특수문자는 어디 쓰는 거라고요? 여기 각 자리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 각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각 자리에다가 이 기호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호들을 각 자리에다가 그래서 그 각 자리에 해당되는 의미에는 그 시간이나 그때를 미사용하겠다, 그건 무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다시를 쓰면 기간을 지정해 주는 거고, 우리 보통 기간 지정할 때 뭐 2부터 뭐 5까지 이렇게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초나 분이나 이런 것들을 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뭐 이런 뜻으로 나타낼 때 다시를 씁니다. 날짜에다 쓰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점을 찍으면 특정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슬래시로 슬래시로 하게 되면 시작 시간, 그다음 반복 간격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요. L은 마지막 기간을 뜻합니다. 그다음 W는 가장 가까운 평일, 위크라는 뜻으로서 약자로 가장 가까운 평일을 말하는 거고, 샵은 몇 번째 주, 뭐 몇 요일 뭐 이런 거를 설정할 때, 그러니까 몇 번째, 그러니까 뭐 순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인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표시할 때 샵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실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런트 표현식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초분시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앞에 보면은 초분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예시에 보면 일, 월, 뭐 요일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아스트리크로 표시를 했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 월, 날짜는 모든 날짜를 뜻하는 거고, 월도 모든 월, 모든 월과 모든 날짜에 뭐만 따져주는 거예요. 00이니까 0초 0분, 그 다음에 12시. 그러니까 매일 12시 정각에 동작해라. 여기는 이제 명령어가 빠졌는데, 뭐 명령어는 어떤 게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에 0, 15, 10 이렇게 쓰게 되면 0초, 15분, 그 다음에 15분, 그 다음에 10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15분 매일, 여기는 아스트리크는 뭐 항상 ever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10시 15분에 실행해라 이런 뜻이고, 밑에 거 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이제 슬래시가 있죠. 슬래시 요거 특이한데, 요거는 14시, 그러니까 매일 14시, 오후 2시, 14시에 시작해서 몇 분? 0분부터 슬래시 기간이라고 그랬죠. 5분까지. 그러니까 5분 간격. 그러니까 0분에 딱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0분에 시작해서 5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실행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는 건지도 왼쪽에다 써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 시간, 그다음에 슬래시, 그다음 간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 있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5분인 거고, 만약에 여기 시간 있는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작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슬래시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거는 여기 이제 물음표가 나왔죠? 어디에요? 초분시 1은 뭐예요? 날짜죠, 날짜. 그러니까 날짜는 무시하고, 그죠? 날짜는 무시하고 앞에 20시, 그렇죠? 20시 0분 0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월은 언제든지 그런 뜻이고,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짜는 언제인지 매월 날짜는 무시하고 매월 20시 0분 0초에 실행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뜻이고, 여기 아까 이제 기간 말씀드렸죠? 초, 분, 시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이 8 여기 이제 20일이라고 표시해놨고, 그래서 매월 20일 18시부터 23시 사이에 매분마다 실행. 왜 매분이죠? 여기 분 있는 위치에 아스트리크가 있으니까 매일, 매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초분이니까 30분, 23시, 그 다음에 30분, 23시, 그 다음에 25일,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는 월이죠, 월. 그래서 4월, 9월, 11월. 그죠? 여기 월이고, 월이니까 월인데 저기 막 쉼표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쉼표를 쓰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그거 이제 특정 기간, 특정 날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 날짜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특정 날짜라고 했고, 예. 특정 월이고 특정 날짜에 그래서 4월, 9월, 11월 이렇게 하게 됩니다. 4월, 9월, 11월에 25일에 23시 30분에 실행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론탭 표현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또 공유하기 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